오늘 나가는 게 이제 미적분에서 첫 번째 고비일 거고, 어려울 것 같아. 등비급수 활용 쪽이에요. 크게 세 개 파트 정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이 순환소수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가 좌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세 번째 게 이제 도형 활용인데, 도형 활용인데, 이게 이제 닮음 활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닮음 활용. 또는 프랙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세 번째 게 가장 어려워요. 이게 일단 가장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나머지 두 개 중간 거는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더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늘 거예요. 순환소수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는데, 너네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거 0.9 땡! 이렇게 돼 있는 게 1이랑 같은 값을 갖다 지닌다라는 걸 알고 있나요? 저거 정말 1과 같아요? 0.9 땡이 1과 같아? 안 같아, 일단? 안 같아?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배웠지.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등호를 쓴단 말이야. 좌변과 우변은 그냥 같은 값이다라고 쓰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저게 왜 저렇게 되냐라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뭐 이렇게 이 값을 갖다가 내가 잠깐 x라고 놓고 x를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0.9999 땡땡땡땡해서 무한히 펼쳐져, 그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다 10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10x가 될 거고, 오른쪽은 이제 9.9999 이렇게 나가겠지. 두 개를 이제 연립하려고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는 거야. 여기는 9x가 나오잖아? 오른쪽 얼마가 나와? 9가 나올 거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증명을 했던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이제는 이런 방식도 좀 있다라는 거거든? 0.9땡이라고 하는 거를, 등비급수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0.999999 이렇게 나가는 거는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형식으로 볼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은 이거랑 해가지고 나오는 무수히 많은 놈들의 합인데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곱해져? 10분의 1씩 곱해지니까 등비급수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그 대놓고 보이는 게 등비급수에서 공비가 얼마야? 10분의 10분의 1이지. 네. 맞아,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초항이 0.9잖아. 네. 그러니까 공식에다 바로 발라 넣으면은 1 마이너스 공비 10분의 1 분의 초항 0.9를 분수 형식으로 바꿔주면 10분의 9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라고도 설명을 해. 괜찮냐?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 순환의 형태가 이제 두 개 이상 반복이 되면 이렇게 해석을 좀 하거든? 0.12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애들에 관련된 얘기야. 0.12 그 얘를 펼쳐보면은 0.1 더하기 0.02 더하기 0.001 더하기 0.0002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 얘들은 하나하나를 갖다 떼놓고 봤을 때는 분명 등비수열을 이루진 않아요. 네. 그죠? 등비수열 이루지 않는데 여기서 0.1 다음에 얘를 표기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보게 되면 빨간색 끼리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게 맞잖아. 네. 그치?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얘와 그 다음에 얘까지 합치면은 쟤네들도 등비수열이 이루어지니까 이 안에는 수열이 몇 개 있다? 위에 있습니다. 두 개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그치?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공비가 얼마야? 100분의 1일 거고 초록색도 100분의 1이겠지, 그치? 맞아? 등비수열을 갖다가 두 개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의 공비 100분의 1. 빨간색의 경우에는 초항이 얼마야? 뭐 10분의 1, 0.1 똑같이, 그치? 요거랑
파란색의 경우에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 들어오고 초항은 얼마가 돼요? 0.02가 될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냥. 네. 동아 괜찮니? 오케이? 그 결국에는 내가 수열을 갖다 쭉 나열했을 때 규칙이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열을 혼합해서 넣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의 교훈이야. 괜찮아? 관련돼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대놓고 순환소수를 갖다가 주지는 않고 요 메시지 정도를 갖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 어떤 문제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건 따로 안 풀어볼게 그냥. 7의 n승. 7의 n승은 좀 그렇다. 샤. 자, 이렇게 하면 너네들은 AN이라는 수열을 갖다 나열할 수 있니? 네. 나열할 수 있어? 나열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이 얼마죠? 4. 4죠. 그죠? 두 번째 항이 얼마죠? 6이에요. 4의 제곱은 16이고 1의 자리 숫자는 6입니다. 맞죠? 네. 세 번째 항은 얼마예요? 3. 4. 네 번째 항은 6. 6이에요. 맞나? 동화 계산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숫자 수열을 나열하면 4, 6, 4, 6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만들어지겠지. 진동하는 수열이 됩니다. 맞아? 이런 거에 대해서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9의 n승분의 an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해. 사실 일반항의 형태를 보면은 등비 수열은 아니잖아? 네. 그치? 등비 수열은 아닌데 모르는 수열이니까 일단 나열해서 봐야 될 거고 나열해서 보면은 첫 번째 항은 9의 1승분의 4가 되고 두 번째 항은 9의 제곱분의 얼마가 돼? 6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9의 세제곱분의 4가 되고 네 번째 항은 9의 4제곱분의 6이 되는데 나열해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랑 얘가지는 뭐야? 등비 수열을 이루지.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얘랑 얘 이렇게 보더라도 등비 수열을 이루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수열을 갖다가 이제 봤을 때 나열해 놓으면 이런 진동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수열을 같이 놓을 수도 있다. 맞아? 순환소수 쪽에서의 얘기랑 되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일단 될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지, 순환소수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다. 얘까지는. 네, 순환소수 끝 좌표 쪽으로 넘어갈 건데 좌표. 좌표는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마플 개념 익힘 2번 79페이지에 관련된 얘기를 봅니다. 79페이지. 그러니까 좌표 극한을 구하라는 게 실제로 문제예요. 그냥 뭐 어렵진 않아요. 해볼게요 한번. 랄랄랄랄라. 여기서 요만큼 이제 길이는 1이에요. 길이는 1만큼 가서 이 지점에다 P1을 갖다 꽂는데요. 그 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위로 얼마만큼 올라간대? 뭐 올라간대. 이렇게 가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가 P2, 그 다음에 P3, P3, P4, P5 이러면서 이제 영원히 가는데 규칙이 뭐냐면 이 놈의 길이는 전번째 길이의 3분의 2배래요. 네.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고 요 길이는 전번째 항에다 3분의 1을 곱해서 만들 거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는 3분의 2가 얼마야?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지 동서남북으로다가. 그럼 분명히 무한히 이 작업을 반복하면 어떤 하나의 점으로 꽂힐 건데 그 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좌표 평면에서 어떤 하나의 점의 좌표는 분명 x좌표랑 y좌표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맞니? 그치?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향하는 좌표는 우리가 그냥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x좌표부터 계산을 해볼게. x좌표.
계산해보면 첫 번째 1로 이동하면서 x좌표가 커졌지. 커졌어. 얼마만큼 커졌냐면 1만큼 커졌거든. 원래 0이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점에서 위로 올라갈 때 x좌표가 그대로지, 일단. 그대로인 거는 0이 더해진 거니까 일단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3분의 2의 제곱만큼이 어떻게 됐어? 빼졌어, 그치? 그리고 그대로지. 그 다음에 다시 더해지지. 그 더해지는 값이 3분의 2에 얼마일까? 4승이 될 거야. 그 이때까지 구조를 보면은 더해지고 빠지고 더해지고 빠지고 더해지고 빠지고가 계속 반복되지.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빠지는 값은 대충 예상이 된단 말이야. 4승, 5승, 6승이잖아. 그치? 6승만큼이 빠지니까 3분의 2의 6승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이지. 계산을 해봐도 규칙이 대충 보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무수히 더해 나가는 값이 이제 x좌표의 극한값이 될 건데, 보니까 첫 번째 항은 1이고 맞지? 두 번째 항을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부르면 좀 힘들고, 두 번째 항이 이만큼, 세 번째 항이 이만큼, 네 번째 항이 이만큼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값이 더해지네. 맞지? 크기는 일정하게 얼마씩 곱해지는 거 같니? 3분의 2의 제곱씩 곱해지지. 맞아? 크기는 그런데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가니까 얘들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9분의 4씩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딱 괜찮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명 1에서 1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9분의 4가 곱해지고, 얘에서 1로 넘어갈 때도 마이너스 9분의 4가 곱해지고, 또 마이너스 4가 9분의 4가 곱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것의 합을 갖다가 계산하는 게 결국 x좌표의 극한이 되겠죠. 오케이.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분의 4. 그치. 초항이 1.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바로 갈기면 되겠지. 마이너스 9분의 4 분의 초항 1 이렇게. 됐어? 우리 이제 뭐도 구해볼 수 있냐면 y 좌표도 계산해 볼 수 있지. y좌표를 계산해 볼게. 처음에 y좌표가 0이었지. 그 다음에 아직도 0이지. 처음으로 더해지는 게 3분의 2가 더해지거든. 그럼 이제 그 더해지는 것만 쓰지.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빠지지. 빠지는 값이 3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빼기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괜찮아. 그 다음에는 규칙이 똑같이 하겠니? 다시 더해지지 않겠니? 더해지는 값이 얼마? 요 길이가 3분의 세제곱, 4제곱, 5제곱이잖아. 5제곱만큼이 더해질 거니까 5승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규칙이 똑같이. 이해돼요? 이거의 극한값도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을 이만큼으로 볼 거니까, 그치? 맞아. 마이너스 9분의 4고 초항만 달라지는 거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얘 결과값이 1 마이너스 떼기 9분의 4에 초항은 얼마?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은 향하는 좌표의 x좌표나 y좌표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좀 할만한 거 같니?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두 번째 문제로 이제 그 밑에 있는 걸 볼 건데 이딴 문제가 나와 있어. 스르륵 뿅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르륵 뿅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르륵 뿅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르륵 뿅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는데 길이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141번 문제거든. 141번. OP1의 길이가 1이야. 이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전 번째 길이의 몇 배야? 4분의 1배라고 돼 있으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이 길이는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 길이는 4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향하는 좌표의 극한값을 계산하라. 이게 문제거든.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번엔 다른 색으로 해봐지. 파란색. X 좌표. 오케이? 그다음 Y좌표를 갖다 계산할 건데, 더해지고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한 관찰만 해보려고 일단 가봤는데 이런 느낌이야. 봐봐. X좌표는 이만큼 처음에 뭐 되니?
더해지지. 이만큼 x좌표가 더해지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좌표 깎이지. 얼마나 깎이냐면 이만큼 깎여.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해지는데 얼마만큼 더해지냐면 이만큼이 더해져요. 그치? 그래서 이만큼이 더해졌다가 이만큼이 깎였다가 이만큼이 더해졌다가 다시 이만큼이 깎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거든? y좌표를 볼게. y좌표는 이만큼이 더해지고 이만큼이 다시 더해지고 이만큼이 다시 더해지고 이만큼이 다시 더해지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잘 봐. 이제는 나열을 하지 않고도 관찰만으로 일단 가볼 건데 이 도형에 대해서 이만큼 각이 현재 30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지? 그리고 여기는 이 각도가 60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반띵 치면 30도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색칠하고 있는 이 모든 도형들은 전부 다 무슨 음이야? 닮음이겠지. 네. 맞아? 전부 다 닮음인데 빗변 길이 비율이 주어져 있거든. 네. 계속 빗변 길이가 몇 배씩 줄어? 4분의 1이요. 그치, 4분의 1배 계속 줄지. 그럼 당연히 닮음 과정에 의해서 밑변 길이도 다 몇씩 줄어? 4분의 1배씩 줄겠지. 높이도 다 몇 배씩 줄어? 4분의 1배씩 줄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루트 3 맞니?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일 건데 x좌표를 보면 분명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가 계속 반복이 될 거야. 맞아? 네. 그런 경우는 공비가 음수인 케이스지. 네. 공비가 음수. 근데 넘어갈 때마다 오케이 공비가 음수인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길이가 몇 배씩 준다고? 그치 4분의 1배씩 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지. 네. 괜찮아? 초함은 얼마고? 2분의 2분의 루트 3. 그치. 그래서 x좌표를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에 초항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맞아?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이만큼, 그치? 근데 얘는 재밌는 계속 어떻게 돼? 이 길이들이 계속 더해지지. y좌표가 계속 더해지기만 해요. 길이는 몇 배씩 줄면서? 4분의 1배씩 줄면서. 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공비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겠지. 계속 더쓴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네. 맞아?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를 그냥 4분의 1로 잡아주시고 초항이 2분의 1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할만한 거 같니? 아, 그럼 하대? 142번은 너네들의 어떤 선택에 좀 남겨 놔 볼게. 알겠죠? 너네들의 어떤 풀이를 한번 해봐.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려워. 좌표 문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안 낸다고 하면은 정말 다행인데, 나올 가능성을 치면은, 굳이 치면은 한 20% 내지 30% 정도예요. 근데 이 수능에서는 꽤 나오지 않나요? 옛날에요. 아,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좌표, 그러니까 등비급수 활용 문제잖아, 그치? 해봐봐. 등비급수 활용 문제인데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내는 때가 되게 오래전이에요. 거의 10년도 넘었어요. 지금 등비급수에서 구시한 문제를 낸다고 하면 무조건 이에요. 네, 프랙탈. 제가 제일 문제가 되죠. 좌표는 뭐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 하시면 되고 계산식이 더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산 연습을 하셔야 돼. 계산 연습은 늘 매일매일 하셔야 되겠죠. 그 뒤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마플 개념 익힘 3번이 있는데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일단 실제로 있는 문제고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저게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감 나열하다 보면 등비급수 나오는 거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 볼게. 마플 개념 익힘 3번 문제. 굳이 분류를 갖다가 하자면 좌표도 아니고 순환소수도 아니고 도형 쪽 활용이긴 해요. 맞아, 공이 통통통통통 튄다고 하니까. 자,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공이 8m의 높이가 있대요. 공이 요렇게 이 높이가 8m래요. 얘를 갖다 떨어뜨리는데 한번 떨어지면은 처음 떨어진 높이의 몇 배만큼 튀어오르냐면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튀어오른대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리고 이 공이 멈출 때까지 이 공이 계속 이제 상하 운동을 할 때 공이 움직인 거리의 합을 갖다 구하래. 이런 거는 우리가 현상을 갖다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다가 내가 다 나열해 보면 되는 거잖아. 자, 공이 내려올 거고 그 내려오는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냐? 8만큼 움직였을 거야. 예. 그리고 다시 튀어 오른대잖아, 그치? 튀어 오르는데 끝까지 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튀어 오른대. 그걸 또 바보같이 8하고 4분의 3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과정을 갖다 보는 거니까 8 곱하기 4분의 3만큼 움직였어 라고 쓰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내려오겠지. 그 내려오면 내려온 높이가 올라간 높이랑 당연히 뭐 하겠어? 똑같겠지, 그치? 더하기 8 곱하기 4분의 3이겠지. 맞아? 그리고 다시 튀어 올라갈 건데 튀어 오를 때 요 높이에, 그치? 또 4분의 3만큼 올라갈 거니까 8 곱하기 4분의 3이 뭐야? 제곱이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온 높이는 올라간 높이랑 똑같을 거니까 8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까지만 쓰면은 대충 규칙 알겠다 싶지 않니? 이해되냐? 최초에 더해지고 있는 8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몇 개씩 나와? 똑같은 값이 2개씩 나와. 얘까지 이해돼? 그럼 8 빼고 나머지는 등비급수로 갈기시면 되지 않겠어? 그쵸? 그러니까 8을 갖다가 하나는 처음에 더해주시고요. 나머지는 2배를 갖다 그냥 할 거야. 2배, 오케이? 그 다음에 8 곱하기 4분의 3, 8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8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공비가 얼마가 돼? 4분의 3이 될 거고 초항을 이것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3 분의 초항은 8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잡으면 요만큼이 정답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오케이? 근데 이거 특별한 얘기는 없어. 그치? 그냥 문제 연습한 거야. 등비급수 중에 이런 유형이 있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등비급수야. 뭐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냐면 그냥 숫자들을 나열해 보다 보니까 등비급수인 게 발견이 된 거야. 맞아요? 그냥 그 정도. 알겠지? 그냥 그 정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도형 활용 쪽을 얘기를 할 거고 기본 개념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 근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도형이 어려워서 그래요. 레지고 도형 활용 쪽 얘기입니다. 자, 보자. 우리가 보통 도형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면은 닮은 조건에 대해서 배우는 게 사실 삼각형밖에 없어요. 맞지? 근데 닮은 도형이 사실 삼각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세상에 있는 모든 원은 다 닮았다. 이거 맞는 표현이야?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삼각형은 닮았다. 이 맞아?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각형은 닮았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직사각형은 닮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맞냐? 그래서 보통 도형 활용 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원이 많이 나와. 왜냐면 원이 보통 닮음의 성씨 약간 이런 느낌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원은 다 닮았지 않냐.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정사각형을 내접시켰다고 쳐보자. 이런 방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을 그렸어. 여기 안에 내접하는 원을 갖다 하나 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사각형을 그렸어. 라고 하면은 흰색 도형과 초록색 도형은 닮았을 거야. 저게 무슨 도형이냐라고 물어보면 좀 병신 같은 도형이지만 이름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은 닮았음. 그러니까 뭐가 존재할 거냐면 닮은 B가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닮은 B. 그러니까 닮은 B를 하나 구해보고 싶어서 닮은 B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겉에 있는 원 있잖아. 원끼리는 닮은 B를 구할 수 있지.
닮은비라는 건 사실 뭐냐면 대응하고 있는 길이 b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가 뭐야? 반지름 또는 지름 또는 모호의 길이 또는 뭐 원의 둘레겠지, 그지? 반지름을 갖다 비교해 보려고 중심을 갖다가 찍고 요 원 위에서는 얘가 좀 특별해 보여서 이렇게 좀 자르고, 그지? 요 조그마한 원 입장에서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진다 이거야. 그러면 요 점선 두 개의 길이 b가 곧 반지름의 길이 b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일까, 얘들아? 수직.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지 않겠니, 얘들아? 1대 1대 루트 2 아니야? 아닌가? 요거랑 요거는 같은 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지. 그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맞아?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율은 루트 2대 1이겠지. 맞음? 맞음? 더 닮은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루트 1대 1이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생각을 좀 해보자. 알겠죠? 봐. 흰색 도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원이 아니라 원에다가 정사각형을 포함시킨 놈이지. 그렇지? 그리고 파란색 도형도 원이 아니라 원에다가 정사각형을 내접시킨 그림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원의 닮은 비를 구했을 뿐인데 이 정사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흰색 도형과 초록색 도형의 닮은 비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 다시. 이 닮은 비는 누구의 닮은 비냐면 커다란 원과 조그만한 원의 닮은 비야. 여기까지 콜? 되냐? 그럼 이 정사각형 있잖아. 흰색 정사각형. 그리고 이 초록색 정사각형 있잖아. 그지? 흰색 정사각형과 초록색 정사각형의 닮은 비도 몇 대 몇이 나온다고? 루트 2대 1이 나온다고. 정사각형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가 뭐야? 한 변의 길이지. 맞아? 한 변의 길인데 이런 걸 갖다가 비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얘들아? 내가 지금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서 그런데 요렇게 자르면 요게 요 점과 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겠니?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요만큼의 길이는 대각선의 절반인 거 알겠어?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지. 대응하는 길이가 맞지.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을 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요 길이를 고지굿대로 내려가지고 만든 게 요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과 똑같지. 그리고 루트 2대 1이지. 같은 얘기라고. 근데 이걸 직접 구해보지 않고도 닮은 도형이라서 알겠지? 둘이 닮은 도형이라서 내가 그 도형의 일부에 해당하는 원과 이 도형의 일부에 해당하는 놈을 갖다가 직접 길이 비율을 구해도 나머지 길이 비율이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빰빰빰. 그럼 도형의 일부를 갖다가 또 색칠을 해볼게. 여기서 이만큼의 꼴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활꼴이라고 하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 또 활꼴이라고 하지. 네. 둘이 닮았지. 네.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여기요? 아니야, 길이 비, 닮은 비. 똑같이 루트 2대 1이야. 알겠어? 난 얘랑 얘 닮은 비가 궁금해. 근데 얘와 얘는 좀 더 복잡하게 생긴 도형이야. 알겠어? 그때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크고 단순한 도형을 보는 거야. 걔네들의 닮은 비가 곧 얘네들의 닮은 비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봐. 여기 내가 색칠하고 있는 이런 거지 같은 부분에 도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도형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접하는 걸 하나 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정사각형을 또 내접시킬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색칠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분명 닮음이지.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그치, 루트 2대 1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일부분을 갖다가 보지 마. 얘를 갖다 보면서 저놈의 닮은비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존내 커다란 도형, 보통은 가장 바깥에 있는 도형이 첫 번째 도형이 돼. 얘까지 이해했어? 두 번째.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뭐 사실 파란색으로 칠한 길이 요거, 두 번째 파란색으로 칠한 길이 요거, 세 번째 파란색으로 칠한 길이 요거. 이렇게 무수히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 그 길이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 이 길이들을 다 더하래. 그럼 우리는 알잖아. 분명 이 도형과 안에 있는 도형이 닮은비가 루트 2대 1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요 파란색 길이에서 요 조그마한 파란색 길이로 넘어갈 때 길이가 루트 2분의 1배 줄었겠지.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도 루트 2분의 1배 줄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계속 무수히 더해 나가면 결국 얘네들은 등비급수의 형태가 될 거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 될 거야. 여기까지 했어?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갖다가 우리가 구했고 그 길을 갖다가 A라고 해본다면 A 더하기 루트 2분의 1배의 A 더하기 그 다음 루트 2분의 1배의 A 제곱의 A가 계속 더해질 거니까 등비급수의 합으로서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배의 A라고 쓰면 되겠지. 초항은 노가다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맞지? 초항은 노가다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공비의 정체가 닮은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네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고 두 번째 닮은비가 2대 1이면 루트 2대 1이면 넓이비가 몇 대 몇이야? 얘가 제곱비로 들어가서 2대 1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괜찮아. 그 구하라고 하는 게 길이일 수도 있지만 분명 넓이일 수도 있잖아. 그 넓이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겠지. 저 넓이들을 갖다가 무수히 많이 더해달래. 그럼 분명히 첫 번째 넓이는 어쩔 수 없어. 노가다로 구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잖아. 정사각형 넓이에서 맞지? 원의 넓이를 뺀 다음에 4등분 치면 되겠지. 그 이 부분의 넓이를 갖다 내가 B라고 구해놨다면 오케이 첫 번째는 분명 B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얘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비를 알기만 하면 되잖아. 분명 넓이 B가 몇 대 몇? 2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 넓이가 절반으로 줄었을 거라고. 2분의 1배로. 그럼 더하기 2분의 1배의 B 그 다음 또 절반 줄을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의 B 이렇게 나가겠지. 괜찮아? 그 값을 합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B 이렇게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등비급수의 문제를 갖다 보면은 되게 심플한 게 일단 등비급수 문제인 건 누구나 알아봐. 여기냐? 똑같은 도형이 무수히 많이 해서 반복이 되고 그럼 거기에서 초항은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노가다를 좀 뛰셔야 돼. 초항은 노가다를 뛰셔야 되지만 공비는 this is 공비는 오케이? 공비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닮은비를 갖다 이용하셔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 도형이 뭐예요? 닮은비를 구할 때 첫 번째 도형은 무조건 제일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제일 심플한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거기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좀 풀어볼 건데 그 정신을 갖다가 이어받기 위해서 마플 개념 비킴 4번에 있는 문제를 봐라. 좌표 평면이 아니죠? 그냥 반직선이지. 그죠? 반직선이고 사이에 껴있는 각이 30도고 이래요. 여기가 P0니 P1이니? P0요. 제로가 맞죠. 됐냐?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여기서 밑에다가 발 꽂는데요. 발 꽂아서 여기를 P1이라고 놓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발을 갖다 또 꽂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P2가 되고
여기서 또 반대편으로 발을 갖다 꽂아가지고 P3가 되고 이 점에서 또 발 꽂아가지고 여기가 P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겠지. 맞아?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면 이 분홍색으로 만들어진 길이들을 모조리 다 더해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너네들이 첫 번째 길이 직접 구해보면 되고 두 번째 길이 직접 구해보고 세 번째 길이 직접 구해보면 되거든?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는 분명 이 길이가 있다면 이 똑같은 길이를 갖다 무수히 더해 나가야 된다면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갖다가 바라볼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차피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런 삼각형이지. 맞아? 실제 이 길이 얼마예요? 네, 1이 될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첫 번째 도형을 얘로 바라보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고, 그치? 두 번째 도형은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닮은 도형이지.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닮은 도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됐나요? 이 도형과 초록색 도형하고 파란색 도형의 닮은 비율을 갖다 계산하라고 하면은 대응하고 있는 것 중에 알고 있는 길이가 요 길이, 빗변 길이죠? 빗변 길이 2고요. 이 파란색도 빗변 길이가 얼마일까요? 루트 3이 나와요. 그럼 닮은 비가 바로 나왔지. 닮은 비.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얼마예요? 루트 3이고요. 초항을 갖다가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그쵸, 1이 나왔어요. 그럼 닮은 비를 가지고 공비바로 계산이 가능한데 공비가 얼마가 될까? 2분의 루트 3이 돼요. 이해됐어? 공비가 2분의 루트 3인 길이들을 무수히 많이 더해 나간다는 뜻인 거니까 얘가 공비, 얘가 초항이면 등비급수 공식에 그냥 발라내면 되지. 등비급수 문제의 특징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문제는 겁나 길어요, 특징이. 문제는 겁나 긴데 풀이가 제일 짧아요. 왜냐면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딱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산식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 이게 특징이야, 도형 활용이.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 계속 우리가 연습을 좀 할 거거든? 알겠지? 봐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확인 문제 146번에 있는 문제는 그냥 풀만 좀 잡고 가볼게. 146번 문제예요. X축,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가 올라가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가 내려가요. 괜찮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점에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발내려서 그 다음 좌표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좌표로 이렇게 가가지고 찾습니다. 이 길이를. 그리고 이 점에서 여기로 발을 갖다 내리고 그 다음 여기다 발을 갖다 내리고 그 다음에 발을 갖다 내리고 그 다음에 발을 갖다 내리고 이 작업을 무수히 많이 반복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나서 이 길이들을 전부 다 뭐 해달라? 다 더해달라. 이게 문제예요. 알겠어? 우리 정신만 이어갖고 간다고 알겠지? 봐봐, 선생님 봐봐. 분명 이 길이 구할 거고 이 길이 구할 거고 이 길이 구할 거고 이 길이 구해서 다 더할 거예요. 맞지?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얘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겠지? 얘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은 요 도형으로 보면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도형,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얘로 보면 되겠지? 분명 이 두 개의 도형은 닮음이지. 닮은 비를 갖다가 보자라고 했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직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얘랑 얘가 제일 편하죠. 빗변 길이의 비율. 바로 나오잖아. 몇 대 몇이야? 루트 2대 1이겠지. 그렇잖아. Y는 X면 여기가 몇 도? 45도 데스네. 맞아? 45도 데스네. 루트 2대 1 맞아요? 닮은 비가 루트 2대 1 바로 나오니까. 맞니? 그거 고지고대로 공비로 쓰시면 되고 초항은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마플 개념 익힘 5번으로 갈게. 참고로 문제 진짜 개 어렵다 얘들아.
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아니고. 마플 개념 익힘 5번에 보면 웬 정사각형이 하나 보이지? 맞아요? 함량 길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었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곡선의 정체가 뭘까요? 뭐 4분의 원의 일부일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얘를 중심으로 하는.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얘들아, 알겠지? 문제를 읽고 꼭 확인해. 등비급수 문제는 야, 곡선이라고 하는 게 원의 곡선밖에 없어? 이게 3차 곡선일 수도 있고 2차 곡선일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 나와 있는 걸 일단 확인은 해야 돼. 보통 도형에서는 이렇게 주겠지만. 자, 그리고 이 4분원에 내접하고 있는 정사각형을 하나 더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또 4분원을 갖다가 잡고 또 요렇게 잡고 또 요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무수히 많이 반복한다라는 얘기고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야.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항이 얘가 될 거 아니야? 이 부분의 넓이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노가다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 더 초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4분원의 넓이를 뺄 거란 말이지. 전체 넓이 얼마야? 그렇지, 16이 될 거고 빼기 이 원래 원의 반지름이 4지. 원 전체의 넓이는 16파이일 테지만 4분원은 얼마야? 4파이. 그치. 이게 빼면은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거야. 그치? 공비는 닮은 비로 가지. 그 공비를 구할 때는 얘가 첫 번째 항이 아니라 가장 바깥에 있는 도형.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만큼의 도형이 첫 번째 도형이 되고, 맞지? 두 번째 도형은 누구로 잡으면 되겠냐?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도형으로 잡으면 되겠지. 맞아? 정사각형의 길이 비율을 갖다가 좀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좀 보기가 편한 게 한변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 길이를 보면 좀 편해요. 뭐냐면 요 빨간색 대각선 길이 얼마야? 4루트 2. 그치, 4루트 2지. 파란색 대각선 길이 얼마야? 4인데요. 그렇지. 뚝 때리면 4지. 괜찮아? 4야. 대응하고 있는 길이 비율 잡았잖아. 얘가 닮은 비가 돼. 약분하면은 루트 2대 1이 될 거고, 근데 내가 구하고 있는 게 길이가 아니라 뭐야? 넓이 합이니까 넓이비를 갖다가 계산을 해줘야 돼. 넓이비는 2대 1이 되겠지. 그럼 공비는 뭐가 돼? 2분의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공비 나왔겠다, 초항 나왔겠다, 갖다 발라 넣으면 되겠지. 1 공미분의 초항. 여기까지 콜. 할만한 것 같아? 아닐 거야, 문제 풀어보면. 도형이 정말 끔찍하거든요. 되게 끔찍한데,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7번으로 넘어가고 얘를 마지막으로 일단 갈 거거든? 그 앞에 있는 건 똑같은 내용이라서. 여기는 정말 여기서 안 풀었습니다. 일단 미리 얘기해 드리자면 이래. 내가 이 단원에 있는 모든 변형 및 발전 있지. 등비급수에 관련돼 있는 모든 변형 및 발전은 이미 찍어서 유튜브에 그냥 올려놨어, 내가. 알겠지? 도형 활용만 다 집어가지고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들은 거기서 문항번호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돼. 알겠죠? 영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보통 내가 해보니까 이거를 한번 과제를 내보내면 전문항이 질문이에요. 전문항이. 그만큼 어렵거든? 하나만 하면은 좀 괜찮은 거네요. 어우, 그럼 상당히 선방한 거죠. 진짜. 제발. 자, 마플 개념 익힘 7번은 조금 달라. 이게 이제 마플 개념 익힘 7번은 비슷한 문제인데 뭐가 다르냐면 개체가 번식을 합니다. 개체가 번식을 한다는 게 봐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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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오늘 원 좀 잘 그렸다 이거.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소개를 해보면 일단 요 새끼 반지름이 얼마래요? 1입니다. 1이래요. 그쵸?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에다 내접하는 직사각형 그렸는데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래? 3대1. 그 보통 길이 비율을 주면은 비례 상수라는 걸 도입해서 this is 3K와 여기를 K라고 두고 K를 구해요. 네. 인정하는 부분? 근데 여기서 얘를 갖다가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분명 직각이지. 그럼 니들 눈가리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요 점과 요 점의 완주각 맞아? 네. 완주각이 90도니까 이것을 이은 얘가 뭐가 되겠다? 지름이 되겠다. 인정? 지름이 되겠다. 요게 지름이야. 반지름이 지금 1이니까 지름이 얼마야? 2요. 2일 거 아니겠어? 그럼 분명 이런 이제 도형에서 무슨 정리? 피타고라. 피라고라스의 정리 맞아? 괜찮니 얘들아? 피라고라스. 그럼 K제곱과 9K제곱을 더하니까 10K제곱이 들어갈 거고 이게 지름의 제곱 얼마야? 4가 나올 거니까 K는 일단 해결이 됐고 변의 길이 다 나왔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돼? 두 번째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바깥 부분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이에요. 일단 이 넓이를 더할 거고 두 번째 도형은 여기 안에 내접되는 형태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똑같이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잘랐다잖아. 1대 3으로.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볼게. 이 첫 번째 도형을 우리는 이만큼으로 잡을 거야. 일단 초항부터 계산해보자. 헷갈리니까. 초항. 계산해보면 전체 원의 넓이가 얼마야? 파이. 파이 맞아? 거기서 직사각형 넓이 빼면 되지. 네. 그치? 직사각형 넓이가 3K 제곱이지. 맞아? 예. K 제곱 구했으니까 갖다 바르면 답 나오는 거 맞지? 예.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돼? 달, B를 구해야 되잖아. 그 첫 번째 도형은 무조건 뭐야? 첫 번째 도형은 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도형도 뭐여야 돼? 원이요. 원이어야 돼. 그치? 두 번째 도형은 분명 이 원이 맞아요. 그죠? 그 나는 넓이 비를 갖다 구하고 있으니까 닮은 비를 갖다 계산하면은 전체의 지름 비교하자. 지름과 얘 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인 거 맞지? 지름과 지름의 비율을 갖다 잡으면은 2대 K일 거예요. 네. 자, 넓이 비 계산해 볼게요. 넓이 비 계산해 보면 4대 K 제곱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 공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로 들어가대? 4분의 K 제곱 이렇게 들어가 되는 거 맞아? 근데 개체수가 처음에 한 개였거든 분명? 근데 두 번째는 줄었는데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단 말이야. 그럼 내가 두 번째 항을 갖다가 계산할 때는 일단 이 넓이에다가 공비를 구해서 두 번째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배를 해? 2배를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하고 여기에 또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잖아. 개체수가 몇 배가 돼? 20은 2배씩. 2배씩 늘잖아. 계속. 네. 맞아? 계속 2배가 늘어나니까 나는 이 부피를 또 줄이고 또 2를 곱하고 또 줄이고 또 2를 곱해야 되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개체수가 몇 배씩? 2배씩 계속 늘어나. 네. 이것이 바로 공비에 영향을 줍니다. 매번 곱해지는 값이 2가 추가로 곱해지잖아.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줘야지 얘가 공비가 돼요. 넓이 비와 개체수의 번식, 오케이? 넓이 비와 개체수의 번식. 늘어날 때마다 몇 배씩 늘어난다고 개체수가? 2배씩 늘어나면 공비가 2배가 늘어나는 거야. 네. 개체수가 3배씩 늘어나면 당연히 공비가 3배가 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돼? 공비를 예로 잡아주고 초항은 예로 잡아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다 하나 적어놔. 공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닮은 비 또는 넓이 비로서 계산을 합니다. 넓이 비로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곱해야 되냐면 개체수 증가 배율까지 곱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만약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 닮은 비를 쓸 거고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넓이비를 쓸 건데 보통은 대부분 등비급수 문제가 넓이비로 계산이 돼 있어요. 넓이를 구해라, 넓이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니까. 그러니까 얘와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만약에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면 개체수 증가 배율까지 같이 곱해서 공비를 잡아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 과제는 끝까지예요. 등비급수 끝까지고.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올리겠지만 제가 일단 영상을 공유해 드릴 건데 도형 활용 쪽의 문제는 도형 활용 쪽의 문제만큼은 영상으로 최대한 일단 해결을 좀 해주시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것만 체크를 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노멀까지를 갖다가 진행을 쭉쭉쭉 시킬 거고 맞나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